아니, 그리고 돈지랄이 어때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랄이 돈지랄인데요. 올라, 소비요정 마케터 노라입니다. 오늘은 한 권의 책을 통해 소비요정이 말하는 소비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소비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는 모르니까 아껴야 한다? 혹은 인생 한 번이니까 써야 한다? 욜로? 그 중간도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딱 이렇습니다. 아직 아낄 만큼 벌고 있진 않아. 아끼지 않고 차라리 더 많이 벌래. 마케터가 되고 나서부터는 현명한 소비가 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객들한테도 현명한 소비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많은 돈을 가져보고 써본 뒤에 써보니 별거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레짐작으로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진영씨가 돈, 명예 다 가져봤는데 별거 없더라, 사랑이 최고였어 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그렇구나, 저 사람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진짜 다 가져왔는데 뭔 소리야, 돈이 짱이던데? 이럴 수도 있죠. 혹은 다 필요 없고 명예가 진짜 짱이더라 이럴 수도 있고, 가져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엄마랑 의견 충돌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되게 쿨해서 정말 모든 방면에 있어서만큼은 자율권을 주시는 편이세요. 근데 소비에서만큼은 엄마는 제가 조금 더 아꼈으면 좋겠고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모든 게 다 투자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옷이나 액세서리 혹은 책 아니면 내 시간을 아껴줄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성능 좋은 드라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제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이거든요. 최저가를 찾기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샀던 물건이 흡족하지 않아 또 다른 물건을 또다시 소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그 시간과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동안 막 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난 아무리 그래도 아끼려고 노력하기보단 그냥 더 많이 벌래.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소비를 충분히 해도 아껴질 만큼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래. 그러니까 친구가 언니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 있어, 요새 그 사람이 쓴 책이 진짜 핫하더라 하면서 바로 이 책을 추천해줬습니다.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저자가 40대예요. 내가 나이가 들면 이 사람처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재밌었던 구절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시간상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읽겠습니다. 제목이 벌써 웃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랄. 빨래 건조기가 준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마음속 위시리스트 부동의 1위인 건조기. 나는 오랫동안 브랜드별로, 용량별로, 건조 방식별로 이것저것 손꼽아 비교하며 최종 선택을 향해 달려갔다. 그래, 결심했어. 이제 결제 버튼만 누르면 돼. 그리고 부모님 집에 놀러갔다 무심코 입을 여는데 저 빨래 건조기 사려고요. 이제 금방 장마철이네. 엄마, 너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무슨 빨래거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챙겨야 할 남편도 애도 없으면서 내 몸뚱이 하나만 건사하면 되면서 뭘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들여 편하게 살려는 것이냐 라는 얘기다. 부모 세대가 보기에 나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살았다 라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게으른 자식이 되는 것이다. 뭐 어쩌겠습니까?
건조기 얘기를 꺼낸 제 주둥이를 제 손으로 주놈이 때려야죠. 그리고 조만간 소리 없이 주문해 소리 없이 배송받아 소리 없이 잘 쓸 것이다. 이 물건들은 내 시간을 어느 정도 아껴줄 것이고 내 수고를 어느 정도 덜어줄 것이다. 내 몸뚱이를 갈아 넣는 대신 돈을 썼으니 그 시간에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혹은 편히 쉬거나. 배달 음식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이 돌아온다. 부모 세대가 떠올리는 배달 음식이란 기껏해야 짜장면과 짬뽕이고 자식이 그런 걸 먹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 반찬을 왜 돈 주고 사 먹냐, 뭐가 힘들다고. 언제 날 잡아 후딱 만들어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두면 되잖아. 뭐? 김치를 사 먹는다고? 김장이 뭐가 어려워. 나 때는 100포기도 넘게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50포기도 안 하더라. 넌 혼자 사는 애가 그냥 너 먹을 거 서너 포기만 하면 되는데 애가 게을러갖고. 아, 고막이 찢어진다. 요즘의 배달 음식은 다르다. 나는 새벽 배송으로 다양한 완조리와 반조리 식품, 가공식품, 과일과 채소와 우유와 요거트와 아이스크림과 빵과 버터와 잼과 치즈를 배달받는다. 연어회와 광어회, 잡채, 겉절이, 다양한 샐러드, 무말랭이 무침, 미역국과 청국장도. 유명한 가게에서 만든 마카롱과 에클레어, 밀푀유와 치즈케이크, 원두커피 드립백도 그 이른 새벽에 문 앞에 딱 도착한다. 내가 게으른 것일까? 아니, 너무 바쁘다. 장볼 시간도 부족하고 손질하고 정리하고 요리하고 치울 시간은 더더욱 없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 맛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질려버렸다. 어차피 갖고 있는 조미료란 게 뻔하니 이리 조합하고 저리 조합해봤자 맛은 거기서 거기다. 모르는 맛을 먹고 싶다. 남이 해주는 게 최고다. 어쩌겠습니까? 상식과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른 것을. 나는 그저 누군가가 나의 소비 우선순위를 이해하지 못하겠더라도 그냥 입 다물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돈지랄이란 소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아니, 그리고 돈지랄이 어때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랄이 돈지랄인데요. 물론 저희 엄마는 이 정도로 저한테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살아온 시대나 배경에 따라 상식과 가치관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같은 맥락으로 두루마리 휴지설이라는 걸 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뭐 4인 가족, 5인 가족과 함께 살 때는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이란 게 정말 금방 닳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최저가를 구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뭐 불만이 없었는데 이 저자가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마트에 갔다가 뭘 사지 고민을 하다가 가장 싸 보이는 휴지를 골랐대요. 심지어 그게 1+1.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숫자, 부동의 1+1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가장 싼 두루마리 휴지를 2통을 샀는데 이게 혼자 살다 보니까 이 휴지가 닳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 휴지가 너무 얇고 이게 먼지가 굉장히 날리고 이 너무 얇은 나머지 그 용변을 보고 닦을 때 자꾸 찢어져서 손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휴지 심지어 이제 2통이었으니까 그 두 롤을 다 쓸 때까지 굉장히 심적으로 불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휴지를 전부를 다 사용할 때까지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진짜 그 1인 가구는 특히나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 소비의 이유가 꼭 시간을 아껴서 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고 이런 거창한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유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한 현명한 소비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엔 우선순위. 갖고 싶은 걸 몽땅 다 가질 수는 없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어떨까? 좋을까? 막상 그렇지도 않을까? 그래 본 적이 없으니 상상하기도 어렵다.
보통은 지금 있는 돈과 곧 나갈 돈, 조만간 들어올 돈이랑 머리를 맞대고 잘 상의해보고 어렵게 하나를 골라 산다. 대부분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이다. 내 우선순위 1, 2, 3번은 누군가에겐 돈지랄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무례한 소리를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분명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소비 형태가 있을 것이다. 매일같이 요리한다면 좀 더 괜찮은 조리도구를 원할 것이고, 자전거를 자주 탄다면 더 가볍고 튼튼한 소재의 자전거를 원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영원하지 않다. 오늘의 나에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가슴 떨리고 행복한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소비의 이유가 꼭 거창하지 않더라도 내가 행복하다면 내 우선순위에 맞게 소비하는 것이 결국엔 현명한 소비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세상엔 정답이 없으니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명하게 소비하는 게 결국엔 정답이겠죠.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한 것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일을 좋아하고 일을 잘하고 더 잘하고 싶은 사람. 그렇다면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 다른 부분엔 좀 간대해줘도 되겠네요. 앞으로도 맛있게 사 먹겠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인사이트 그리고 마케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현명한 소비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아디오.